가장 최악의 마약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 필로폰을 얘기할 거예요. 필로폰은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사탄의 라고요. 이 사탄의 생각해보세요. 이 소량만 복용을 해도 쉽게 말해서 뇌가 파괴돼 버리는 거죠. 심지어 치료제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.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전문의 유혜진입니다. 얼마 전 이 서울 강남에서 이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해서 이 또래의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죠. 대치동 학원가에서 고등학생들한테 무료 음료 시음 행사라고 하면서 이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다음에 그 부모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한 사건이었는데요. 이 조사 결과 이 마약 음료의 성분이 소위 히로뽕으로 알려진 이 필로폰이어서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. 그 마약 음료병에 붙은 상표에는 이 기억력 상승, 집중력 강화, 메가 ADHD 이렇게 써 있었는데요.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상표에 있는 ADHD는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, 이 ADHD라는 정신과 질병명의 영어 약자입니다. 근데 이 기사를 접했던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. 사실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다 컸고 이성적인 판단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왜 이 낯선 사람들이 그냥 나눠준 음료를 별 의심 없이 마신 거지? 그리고 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이 마약 음료에 왜 하필이면 ADHD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던 걸까? 그 이유는 바로 그동안 이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이 대치동 학원가에서 아름아름 알려졌던 이 메틸페니데이트 때문이었습니다. 이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는요,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이 CNS 스티뮬런트 계열의 감정을 좀 조절해주는 약물이에요. 그래서 이 각성 효과를 주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 ADHD 환자들한테는 좀 집중력 개선, 또 과잉 행동과 충동성을 감소시켜주면서 이 약의 각성 효과, 주의력 집중 효과 때문에 한때는 이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오남용 처방된 약물로 알려져서 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이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이 부모님들이 사실은 자녀가 ADHD가 아닌데도 우리 아이가 ADHD라면서 이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아서 아이들한테 먹인 거죠. 이 마약 음료는 바로 이걸 노린 범죄였어요. 이전부터 이 메틸페니데이트의 소문이나 효과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집중력을 좋게 해주는 음료구나, 이거 ADHD 치료제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별 의심 없이 그냥 받아서 마신 겁니다. 하지만 이 음료에 들어있었던 건 바로 사탄의 가래, 필로폰이었던 거죠. 그것도 이 음료 한 병에 필로폰 3회분. 이 필로폰 1회 투약분으로 보는 0.03g의 3배가 넘는 0.1g이나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. 이 마약 전문가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양이었는데요. 이 필로폰 3회분이라고 하면 이 감이 안 오실 거예요. 이 마약 경험이 없는 이 미성년자가 이런 음료를 마셨을 때는 정신착란, 기억력 상실,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. 또 이 실제 음료를 마신 학생 9명 중에 한 병을 다 마신 한 명의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굉장히 심한 부작용에 시달렸다고 합니다. 이 돈을 목적으로 아이들한테 마약 음료를 뿌린 이번 사건은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사건인데요. 다행히 이 마약 음료 사건 주범과 일당 대부분이 잡혀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죠. 이 검찰이 미성년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면 최대 이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을 적용했다고 합니다. 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, 여러분. 흔히 이 뽕으로 알려진 이 필로폰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중독자가 있는 약물입니다. 이 드라마 수리남 보셨을 건데 거기서 이제 마약상인 황정민은 필로폰 이렇게 얘기하죠. 히로뽕은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사탄의 가래다 라고요. 이 사탄의 가래 생각해 보세요. 사탄이 뿜어낸 가래니까 그 해악을 이루 말할 수 없겠죠. 하지만 이게 그만큼 유혹이 강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이 메스암페타민, 그러니까 이 필로폰은요, 1893년 이 나가이 나가요시라는 이 일본 교수가 처음 발견했는데요. 이 추출한 성분이 기침과 콧물의 효과가 있어서 원래는 감기약으로 쓰려고 했다 그래요.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지치지도 않고 잠도 안 오는 거야. 각성 효과가 있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이때가 딱
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때죠. 그러니까 이거 뭐에 쓰겠어요? 그래서 결국 이 메스암페타민은 이 피로회복제, 이 필로폰이라는 이름의 약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데, 필로폰은 이 그리스어인 필로포노스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. 이 필로포노소스는 이 그리스어로 노동을 사랑한다는 뜻인데요. 이 약을 먹으면 잠도 안 오고 정신이 확 들어서 일만 하게 된다는 거죠. 이렇게 피로와 졸음을 가시게 하는 이 각성 효과가 있는 필로폰은요,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퍼지게 되는데, 그 당시 일본이 전쟁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피로를 잊게 하고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필로폰을 피로 회복약으로 사용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필로폰이 점점 퍼지게 됩니다. 그렇지만 이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는 이 부작용과 이 치명적인 중독성은 별로 생각을 안 한 거예요. 이때 이 일본 제약사들이 대놓고 이 필로폰이 피로회복제라면서 광고를 했는데요. 그 상품명이 바로 히로뽕이었다고 합니다. 히로뽕. 네. 마약 중에 가장 최악의 마약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이 필로폰을 얘기할 거예요. 이 필로폰, 메스암페타민이 정말 위험한 이유는요, 이 소량만 복용을 해도 도파민 수용체가 반영구적으로 손상을 입게 됩니다. 쉽게 말해서 뇌가 파괴돼 버리는 거죠. 이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. 심지어 치료제 없습니다. 특히 이 도파민, 세로토닌 호르몬과 관련돼 있는 이 뇌 영역인 뇌교, 기저핵, 시상, 대상회, 중전두회, 상전두회, 이 중독회로를 전반적으로 걸쳐서 이 뇌 손상이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는데요. 필로폰 마약 중독자들에 대해서 이 혈류 스펙트 검사를 해봤는데, 우리나라 필로폰 중독자들의 경우에는 투약을 중단을 해도 이 손상된 뇌는 회복이 안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이유는 외국 사람의 경우에는 대부분 냄새를 맡거나 흡입을 해서 환각 상태를 즐기는데, 우리나라 사람은 성격이 급하잖아요. 그러니까 대부분 이 정맥 주사를 통해서 고농도의 필로폰을 주사하는 거예요. 이 고용량, 고농도의 필로폰을 한 번에 주사를 한다? 그만큼 뇌가 더 많이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 필로폰에 한 번 중독이 되면요, 이 생물학적인 그냥 본능으로 생기는 자연스러운 즐거운 만족감을 더는 느낄 수가 없어요. 성욕, 식욕, 수면욕 이런 게 없어지는 거야, 그냥. 그래서 이 필로폰에 중독된 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그냥 인간의 어떤 감정의 변화를 못 느끼는 거야. 아무런 느낌이 없어. 그래서 이 극심한 우울감이나 자살 충동에 계속 시달리다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이 필로폰을 하다 보면요, 이 메스마우스라고 불리는 이 치아에 손상이 생기게 되는데, 왜냐하면 이 필로폰을 하게 되면 이 침이 마르고 흥분된 상태가 되니까 이 이를 막 갈아요. 이것 때문에 이제 충치도 심해지고 또 잇몸 질환도 생기게 되고 또 신진대사가 올라가요. 그러니까 몸이 점점 마르죠. 그리고 또 이 메스버그라고 불리는 이 피부 아래로 이 벌레가 기어가는 그런 느낌 때문에 몸을 많이 긁어서 상처도 심해집니다.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감염도 또 생길 수 있겠죠. 제가 본 어떤 분은 이 양팔에 30cm 정도로 긴 주사 자국이 있었는데, 이게 투약을 하다 보니까 이 메스버그 때문에 주사 놓은 자리가 가렵거든요. 그러니까 자꾸 긁다가 이게 상처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. 혈관 모양으로 쭉 가는 거야. 나중에는 이 긴 줄처럼 이 주사 자국이 만들어진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 더, 이 필로폰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급사를 할 수도 있어요. 이 필로폰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노에피네프린이라는 이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, 이 노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의 혈관이 확 수축이 됩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혈압도 같이 확 오르겠죠. 그러니까 노에피네프린이 나오는 경우에 전신의 혈관이 엄청나게 수축을 하면서 한 번에 거의 한 200까지 수축기 혈압이 올라가는 이 강제 고혈압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120에 80이 정상인데 혈압이 200이 된다? 여러분, 이럴 때 뇌출혈도 생길 수 있고 정말 죽음까지도 갈 수 있는 이 위험한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죠. 사실
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들이 이 대마초 흡연 때문에 기소되는 일이 많아서 흔히들 뭐 대마가 인기 있는 마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, 이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요, 한 해 검거되는 이 마약 사범 가운데서 대마초와 관련된 사람은 1000명인데, 메스암페타민, 그러니까 히로뽕, 필로폰 이런 마약을 한 사람은 7000명에서 10,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. 이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마약, 그러니까 즉 끊기 가장 어려운 마약이 필로폰이라는 거죠. 이 코카인, 헤로인과 함께 이 강력한 3대 마약으로 분류되는 이 필로폰은요, 이 투약 시에 강력한 환각과 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와 함께 각성 효과도 커지고 또 성욕, 집중력이 증가하고 인지 능력, 또 육체적인 회복감도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요. 그래서 필로폰 투약자들은 보통의 처음 투약하면서 했던 행동에 주로 꽂힌다고 하는데요. 이 영화 사생결단에서도 나왔는데 이 성관계에 꽂히는 게 가장 흔합니다. 이 예전에 드라마 허준으로 유명해진 이 황수정이라는 배우가 있었는데요. 이분이 이제 예진아 씨 역할로 출연을 하면서 이 되게 단아하고 이 지적인 이미지가 부각이 되면서 그때 정말 인기가 최고였어요. 근데 이분이 이 연인 사이였던, 연인은 아니고 이제 불륜이었지, 이제 불륜이었던 남성이랑 같이 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현장에서 검거가 돼서 당시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. 그때 사실 투약을 한 것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이분이 이게 필로폰이 아니라 최음제인 줄 알고 투약했다. 그리고 애무는 했지만 성관계는 안 했다. 뭐 이런 식으로 막 거짓말을 해서 이게 더 화제가 됐어요. 여러분, 이 마약을 하면요, 사람이 이 순간의 잘못을 모면하려고 막 아무 말이나 막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. 이후에 이분이 또 자신은 최음제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. 어쨌든 간에 이게 한 번의 투약으로 인기 절정 배우가 나락으로 떨어진 안타까운 사례라서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. 이 필로폰에 중독이 된 분들은 필로폰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. 이 세상이 뻥 하고 뚫린다. 갑자기 하늘이 열린다. 세상이 밝아진다. 눈도 뻥 뚫리고요. 이 귀도 뻥 뚫리고요. 이 몸이 막 젖은 솜처럼 정말 무겁고 피곤하다가도 뽕만 맞으면 날아갈 듯이 가볍고 정신이 맑아진다. 이걸 한번 경험하면 잊을 수가 없다. 근데 여러분, 문제는 이 약 기운이 떨어졌을 때요, 약을 하기 전보다 더 힘들어지거든요. 이게 막 헛것이 보이고 몸이 막 안 가눠지고 막 떨리고 막 잠은 쏟아지는데 뭐 막상 잠은 못 자고 막 머리는 빠개질 것 같고, 말 그대로 이게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뽕을 또 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다음에는 더 많이 맞아야지 똑같은 효과가 나니까 점점 약의 투약량도 높아지고 더 자주 맞아야 되는 거죠.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도 끊지를 못하죠.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, 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금방 탕진합니다. 직업도 잃고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혼자만 남게 됩니다. 그냥 이 약에 쩔어서 이 피폐해진 그냥 쓰레기 같은 몸뚱이 하나만 그냥 남는 거예요, 여러분.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이 필로폰은 각성제인데요. 이 각성제의 부작용에는 이 메스꺼움, 뭐 불면증, 불안, 뭐 흥분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, 이 부작용이 심해질 때는 이 환각과 같은 정신병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또 복용을 안 하게 되면 뭐 피로감, 뭐 우울, 뭐 불안, 과민과 같은 이런 정신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, 또 생산성과 집중력, 또 의욕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죠. 그래서 이 필로폰에 한 번 중독이 되면 이게 행복감과 에너지를 올리려고 계속 찾게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예전과 같은 행복감이 오냐? 그렇지 않고요. 예전보다 훨씬 못하지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. 이 필로폰은 이 대마와 함께 이 연예인 마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, 이유는 뭐 배우나 가수분들이 뭐 필로폰이나 대마 같은 것을 해서 이제 언론에 자주 나오잖아요. 그래서 뭐 최근에도 작곡가, 뭐 방송인으로 이제 되게 활발하게 나오셨던 돈 스파이크 씨가 이 강남의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가 됐죠.
근데 이 체포 당시에 돈 스파이크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30g. 근데 여러분,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.03g인 거예요. 그러니까 약 1000회분에 해당하는 필로폰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. 이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. 이 연예인들은 왜 마약의 유혹에 더 잘 빠지는 걸까요? 아무래도 이제 다수의 대중들에게 자기를 항상 노출을 해야 되고 대중의 인기와 사랑을 받아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매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. 대부분 우울증, 불안증을 고백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이분들이 비교를 많이 해요. 그러다 보니까 라이벌, 동료 연예인들에 비해서 내가 좀 성장하지 못하고 뭔가 좀 정체돼 있다고 느낄 때 이 필로폰과 같은 이런 마약을 투약을 하게 되면 정신, 청각, 촉각, 후각, 이 신체의 모든 말초 조직이 순간적으로 아주 예민하게 작동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.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때 이제 신세계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때 이 감각, 이 감정을 잊지를 못하는 거죠. 이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는 연예인일수록 이 마약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. 이 매트릭스로 유명해진 이 워시오스키 형제 아시죠? 지금은 이제 워시오스키 자매가 됐는데 이게 믿거나 말거나 이분들이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, 이 영화사의 길이 남을 굉장한 명작인데 이거를 만들 수 있었던 게 필로폰 때문이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썰이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이 이 매트릭스 구상을 할 때 이 필로폰을 했는데 이 사탄이 나타나서 이 매트릭스에 대해서 알려줬다는 거죠. 그 마약을 하는 예능인들이 자주 만난다는 바로 그분이 온 겁니다. 근데요 여러분, 마약을 하면 정말 그분이 옵니까?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? 이 필로폰 중독자들이 보는 그분은 진짜 그분이 아니고 그저 약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환각입니다. 일종의 정신병 상태인 거죠. 그리고 필로폰 하고 그분 기다리다가는 이제 경찰서에서 철컹철컹 그분들이 오시니까요.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이 영감을 받겠다고 하면서 마약을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하세요. 또 최근에는 이게 더 문제가 10대들의 필로폰 중독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죠. 그래서 단순 호기심에 그냥 한두 번 필로폰을 투약을 했다가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. 이 성장기인 10대의 마약을 투약을 하게 되면요, 이 위험을 예측하고 자극을 조절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감당하는 이 전두엽에 이 마약이 줬던 강력한 자극이 성인보다 더 세게 각인이 될 수가 있어서 이게 성인기 중독으로 이어지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. 그러니까 중독을 끊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거죠. 그리고요, 더 무서운 거는 이제는 국내에서 필로폰을 너무 쉽게 그리고 그냥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냥 피자 한 판, 치킨 한 마리 값이 이 SNS에서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 돈이라고 해요. 사실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엄마인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거 예방이죠. 둑이 무너지기 전에 구멍난 곳을 찾아서 메워야 됩니다. 그만큼 예방이 절실하다는 얘기인데요. 이 10대 투약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이들이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. 이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이 예방교육과 또 정신과와 연계된 보다 체계적인 마약 중독 치료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.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전문의 유혜진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